여보 11억 아파트 7억에 나왔대. 나만 안 한 거 아니야? 너도 네.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집값이 또 많이 올랐단 말이죠. 왜 집값이 오를 때만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나도 벼락 부자 될 수 있다. 유주택자는 빠지시길. 네. 줍줍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돼요? 집을 살까 말까 망설여지시나요? 중요한 순간에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집중하세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할 소식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제목은 유주택자는 빠지세요. 줍줍제도 이렇게 바뀐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신미진 기자와 함께하는 떠먹여주는 부동산 정책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줍줍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첨만 되면 5억 번다, 10억 번다 해서 로또 분양, 줍줍 청약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제가 관련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목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돈 놓고 집 먹는 줍줍이, 여보 11억 아파트 7억에 나왔대, 나라 구해야 당첨된다는 로또 줍줍, 나도 벼락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조회수도 되게 높아요. 기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만큼 로또 분양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아니, 사전 회의 때 줍줍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명쾌하게 한번 떠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청약 시장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녀 세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줍줍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르는데 재공급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미분양, 요즘에 또 미분양이 많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파트 최초 모집 공고 후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선착순까지 가더라도 이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주택을 재공급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임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이제 유형인데 계약 포기 후 재공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네. 청약에 당첨되면 안 되는데 당첨이 됐다든지 나중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 계약 포기 후 재공급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좀 많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대출이 또 막히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처럼 정말 불법을 저질러서 네.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너 취소해서 계약 취소 후 재공급 물량입니다. 네.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에 의한 임의 공급이랑 계약 포기 후 재공급은 다시 재공급을 할 때 주택을 소유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사는지 이런 지금 제한들이 없고요. 계약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은 여전히 최초 공급과 같은 기준, 예를 들어서 다자녀면 다자녀만 할 수 있고 서울에서 공급되는 거면은 서울 거주자만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줍줍 제도, 일명 줍줍 제도 개편을 예고했는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 정확하게 개편을 하는 건가요?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즉 계약 포기 후 재공급 무순위 청약 유형인데요. 먼저 이제 개편을 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청약 통장 가입, 그리고 주택 소유, 그리고 거주지 제한 여건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이 청약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엄청 높게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 경쟁률을 보면 나만 안 한 거 아니야? 너도 네.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을 과열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이 계속되어 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손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일단 로또니까 로또 저희 5,000원이면 사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건 5,000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집주분. 작년에 되게 뜨거웠던 일명 전국민 로또 단지들 많았잖아요. 아마 저희 헬로홈즈 시청자분들 10명 중에 9명은 아마 신청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되는 단지인데요. 저도 했습니다. 네, 바로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7년에 분양 당시 가격이 4억 8,2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한 15억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줍줍 청약에 당첨이 돼서 요거를 일정 기간 이후에 매도한다 하면은 벌써 시세 차익이 10억이나 되는 거잖아요. 미계약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구를 이제 줍줍 청약을 받았더니 거기에 무려 294만 5천 명이 몰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나라 구해야 당첨되는 네, 딱 그분. 맞습니다. 나라 구하신 분. 네네. 당첨 인증글이 올라왔어요. 네, 블라인드에.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엄청 봤어요. 화제가 됐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다음 사례가 어디죠?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인데요. 여기 이제 2가구가 줍줍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93만 명이 신청을 했었고 강남 개포동의 디퍼아라고 하죠. 저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도 3가구 모집에 101만 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린스트라우스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 가구가 줍줍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도 44만 명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집값이 상반기에는 좀 오르는 추세였다 보니까 좀 어마어마한 청약 광풍이 불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줍줍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이게 2023년 2월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 조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즉 집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또 미분양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네. 정부는 이제 또 경기도 살려야 되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2023년 2월에 그 조건을 지금처럼 완화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이 조건을 푸니까 또 청약 광풍이 이어지고 이게 또 시장 과열로 이어지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국토부의 이제 제도 개편 방향은 유주택자, 즉 집이 있는 사람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유력하고요. 거주지도 제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민지 기자가 작성하신 기사를 보면 병원, 약국 기록 훑어, 위장 전입, 문의만 대가족 걸러낸다. 이게 무순위 청약과는 또 별개로 청약 당첨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또 기사에 달린 댓글 찾아보니까 진작에 했어야 했다. 위장 이혼도 잡아내라. 신고제 도입해라. 뭐 이렇게 댓글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가점을 높이려면은 직계 존속이 일단 많아야 돼. 많을수록 많고 좋고 또 청약 예정자와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한 7가족이 이제 뭐 15년 무주택으로 그 조그만한 집에 사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시부모님, 뭐 아들 뭐 자녀 셋 이렇게 해야 거의 만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 것 있냐? 같은데. 네. 실제로 이렇게 위장 전입이 적발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요거죠. 당첨자 중에 부양 가족을 5명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2022년에 36명, 32명이다가 2024년 116명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4배 가까이 네. 뛴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딱 그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시면요. 네. 2021년에 집값이 엄청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할 때였고 요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였어요. 네. 또 작년에 집값이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집값이 오를 때만 이렇게 부양가족 5명 이상의 당첨자가 많을까? 정부도 의아하게 보고 이제 조사를 나섰었죠. 집값이 오르니까 같이 모여서 사는 건가? 네. 작년에 또 이제 화제를 모았던 단지인데요. 네. 시세 차익만 무려 20억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있었어요.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었고 네. 근데 이게 결과를 뜯어보니까 482세대 중 이제 50세대 자녀 물량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요 단지에 부정청약 집중 단속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워서 이제 계약 포기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사실 정부도 지금 그 위장 전입을 적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도 제출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띄면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어디 갔는지 실제 살지 않으면은 그렇죠.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넣기 위해서 서울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청약을 다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뭐 논산에 사시는데 이제 네. 병원이나 약국 이제 일용경 다 논산으로 나오면 네. 이제 이 정부가 여기에 더 이제 훑어볼 수 있게 되는 더 꼼꼼하게 훑어보겠다.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줍줍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경쟁률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네.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의 주택 자가 보유율이 한 50% 이상이에요. 2명 중 1명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줍줍에서 빠지더라도 경쟁률이 훨씬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가 보유율이 꽤 높네요. 네, 근데 이게 꼭 아파트만은 또 아니에요. 아, 빌라도 빌라까지 포함이고, 포함해서. 네네. 신민지 기자님은 그런 보유세를 내고 계시니까 이제 줍줍이 불가능해졌네요. 네, 저는 좀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유주택자는 빠지시길. 저 같은 무주택자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무주택자들한테도 희망이 조금은 보이는 2025년. 네, 다음 시간에는 학군 담당 백주연 기자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